서영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좀 어떻게 만나볼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달고나 커피를 4,000번 동안 저으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촬영으로 좀 도와주실 우리 김현주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조금 리더들을 통해서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약 50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은 조금 추려서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료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믹스 커피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1대1대1로 섞어서 4,000번을 저으면 달고나 크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좀 답해보면서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현주 사모님 질문 좀 주실까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되는 이렇게요. 가끔씩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 전도사님의 취미는? 취미. 계속 저으면서. 네. 되게 취미가 좀 특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취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취미는 여러분 뭐 뒤에 봐서 알겠지만 책이 있는데요. 책 읽고 글 쓰는 게 취미입니다. 굉장히 네,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도사님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먹는 걸로 푸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랑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제가 요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게 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맛있는 걸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커피, 그냥 일반 커피가 아니라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를 먹는 게 제 삶의 하루의 소소한 낙입니다. 네, 행복이죠. 전도사님 요리할 줄 아시나요? 요리 조금씩 합니다.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요리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집에 손님들이 오면은 간간히 파스타 해드립니다. 크림 파스타랑 오일 파스타 두 가지 할 줄 아는데요. 여러분 놀러 오시면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전도사님이 자신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저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저는 계획적인 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하루에 뭐 아까 행복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제 행복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에 제 하루 이제 해야 되는 리스트를 좀 적어놓고 그것들 지워가는 게 좀 인생의 낙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플랜맨이라고도 하죠. 저는 리스트를 좀 지워가는 그런 하루 습관이 있어서 좀 계획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죠. 자신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신체 부위 중에요. 저는 제 코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코랑 눈썹.
코와 눈썹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머리카락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탈모가 안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애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제 사모님과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는지, 프로포즈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랑 밥을 굉장히 자주 같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랑은 밥을 아무 말 없이 먹어도 별로 스트레스가 안 되네, 굉장히 편안하네, 굉장히 평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되게 매력이 있다, 침묵이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부분들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는요, 신혼집에서 된장찌개 끓여줬습니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끓여서 그리고 만들어서 그거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 준비한다고 밖에 나갔다가 밖에서 선물이랑 케이크랑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거 주면서 편지를 읽어주면서 프로포즈 했던 것 같아요. 왜 멋진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보다 그냥 된장찌개 끓여줬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혼은 서로의 일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된장찌개여서,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부부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 부부에게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의 연애와 결혼, 솔직히 우리 같은 연배이고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어서 제가 어떤 담임 목사님과 같이 현답을 드리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의 연애와 결혼 학교를 꼭 들으세요. 제 경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리스찬의 연애와 결혼은 가장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와 결혼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야죠. 이 사람과 성격은 잘 맞는지, 이 사람과 어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지,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운지, 나랑 먹성, 취미, 이런 것들은 잘 맞는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또 직관적인 건 외모는 어떤지, 나랑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도 솔직히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전제를 가진다면, 저는 우리가 연애하고 또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대는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는 그렇습니다. 같은 한 사람을 품고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를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이 크리스찬 연애, 크리스찬이 부부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불순물들이 가운데 끼어 있다 보면 이렇게 순수하고 숭고하고 나름 크리스찬의 비전을 가지고 같은 고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실하고 진중하게 대화한다는 게
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눈앞의 문제에 더 전전긍긍하게 되겠죠. 결혼하면은 서로가 편해지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가장 편해진 상대에게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또한 거창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되게 진중하게 서로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저의 아내는 그리고 크리스찬의 연애와 결혼은 삶에서 가장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의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거 진짜 안 변하네요. 4,000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색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해요. 네, 질문 계속해 주시죠. 청년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점을 4.5를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뭐 4.5라는 성적은 제 대학원 성적입니다. 대학원 성적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가 시작될 때 되도록 중간고사 이전에 한 학기의 모든 과제, 실라버스에 나와 있는 모든 과제를 하려고 최대한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지만 최대한 중간고사 전에 한 학기의 모든 레포트들을 다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기말고사 시험들은 여유롭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밤샐 때 저는 오히려 그 밤새는 친구들에게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강의해주고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 점검을 하고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과제를 미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공계열 우리 지체들에게는 모르겠는데요. 인문계열 지체들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거는 독해력과 작문력이 있어야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방학 때 그리고 시간 날 때 책을 읽고 그 책을 내가 이해한 나의 언어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와 글쓰기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거의 한 7, 8년 동안 학부생들 글쓰기를 지도를 해줬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공계열은 빼고 인문계열 친구들 오시면 제가 논문을 쓰거나 레포트를 쓰는 것들은 지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를 많이 애용해주세요. 대학 시절 제일 뿌듯했던 기억, 대학 시절 때 가장 후회되는 순간. 대학교 시절에 가장 뿌듯했던 기억은 뭐 좀 세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종근당에서 후원하는 고촌장학 제도가 있었어요. 고촌장학 제도. 그런데 그 장학금은 지금은 달라졌는데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만 해도 1, 2학년 때 성적을 통합해서 토탈 1등, 2등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은 1학년, 2학년 토탈 성적 1등, 2등이 3학년, 4학년 때는 전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었는데요. 그 장학금이 선정됐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촌 장학회에 장학금을 받으러 갔을 때 좀 그런 뿌듯함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장학회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의 학생들이었고 대부분 약대, 의대 이런 사람들, 법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세상 스펙으로 따지면 제일 좋았던 사람이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다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학과 한의학을 다 마스터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막 서로의 전공에 대해서도 막 묻고 이랬는데 그때 뭐 쓸데없는 그런 좀
근자감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저는 대학 생활 때 너무 제 생활에 많이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군대 가서도 제가 많이 후회를 했었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를 갔거든요. 후배들, 선배들과 관계를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게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도 연락하는 선후배를 생각해보면 10손가락 안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이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관계를 놓친 게 대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흔히 이제 대학 생활할 때 우리가 많이 이제 뭐 내 세상이니까 내 자유니까 서로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삶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관계를 많이 놓치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 청년 때 이것만큼은 꼭 해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혼 전에 청년 때 가장 이것만 꼭 해봤으면 하는 것, 저는 우선 결혼을 하면은 못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못합니다. 이제 한 가장이 됐다는 건 그만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 건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와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을 하고 다행히 유럽을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요. 큰 마음 먹지 않으면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경비도 들고 그만큼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가장 좋은 친구와 좋은 시간을 유럽에서 보낸다는 거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유럽을 갈 수 없지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꼭 한번 다녀오길 바랍니다. 단순히 놀러 가는 것보다 문명이 축적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의 문명을 한 번쯤 본다는 것은 내 삶의 식견을 넓혀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행보다는 솔직히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회관계에 소홀해지게 되고 많은 친구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고민과 또 어려움과 또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고민들이 있을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되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내가 될 사람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친구들에게 소홀해지기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운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둘째치고 청년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아직 제가 이 질문에 답할 만큼 많은 독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독서가 굉장히 신학과 철학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제 입장에서 조금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시집을 읽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이 주는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글이 주는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의 삶의 질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시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도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를 잠깐 보시면 저는 윤동주 시인의 팬이어가지고요. 나름의 책장 한 켠에 윤동주 시인의 컬렉션을 만들어놨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부터 해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쓴 책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읽고 영향을 받았던 책들, 그리고 뭐 자질구리한 굿즈 이런 것들 모아놨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작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 시집을 읽기 전에 좀 더 윤동주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그런 렌즈를 가지고 시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안소영 작가의 시인동주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길 강추할게요. 특히 이렇게 벚꽃 피는 봄날에 시집을 읽으면 우리의 감수성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대학생들과 사회에 나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충고해 주시고 싶은 것 궁금합니다.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같은 세대, 물론 20대 초반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부분 청년들이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같이 M4 세대이고, 다만 제가 결혼을 조금 빨리 한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첫째로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안 조급할 수가 없죠. 포기해야 될 게 계속 늘어나고, 내가 조금 쉬고 있을 동안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다 보면 우리는 자기를 점검해보지도 못한 채 조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죠. 물론 뭐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은 계획하겠지만 내 삶에 대해서 큰 그림이나 구체적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많이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의 삶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급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잠깐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런 낭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낭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낭만을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벗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조급하게 무리하게 살아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 관계들 많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진중한 고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의 벗을 청년의 시기에 많이 만드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일상적으로, 그리고 허물없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벗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실하게, 진솔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의 벗들을 청년의 시기에 많이 만들어가길, 또 깊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예교 청년들과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선은 빨리 제자훈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독교의 세계관과 교리 등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또 묵상과 다양한 경건생활 훈련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고 싶은 거는, 한 번은 저기 서산에 글램핑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석양이 떨어진 걸 이렇게 보는데요. 내가 사역한 청년들이랑 함께 같이 글램핑 하러 와서 천막 집회도 하고 천막 캠프도 하고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 캠프나 이런 거는 오버고요. 그냥 같이 자연으로
캠핑, 글램핑. 캠핑은 너무 무리수고요. 글램핑은 요즘 다 갖춰져 있는 거여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요. 뭔가 자연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서로가 편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편해야지만 가능하고 동시에 또 서로 더 편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닥불 같이 피워놓고 삼겹살도 같이 구워 먹고 오손도손 자기의 좀 진솔한 이야기도 이 불쏘시개 앞에서 같이 하고 좀 그런 추억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만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배로운 예수교에 부임하고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아직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다 할 추억을 쌓을 만큼 많이 활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련회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지난 설날 연휴 때 고향으로 가지 않는 지체들 그리고 포항이 고향인 지체들 몇 명이 모여서 볼링도 하고 교회에서 함께 라면도 끓여 먹고 이랬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주 식탁 교제하면서도 몇몇 지체들하고 나눴는데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단순히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일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상을 나누고 같이 삶의 소소한 부분들 함께하고 노는 것도 함께 놀고 밥도 함께 먹고 그러면서 더 끈적끈적한 조금씩 끈적끈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더 끈적끈적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저어서 달고나 커피를 완성했습니다. 우와.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름 꾸덕꾸덕한 크림이 됐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맛과 커피 맛이 굉장히 겉도네요. 수고 대비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혹시 집에서 방콕하고 계신 분은 2시간 동안 저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날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요.